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장미과의 배나무 종류들 중에서 배의 크기가 콩알만큼 작다. 콩알만큼 작은 그러한 배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나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콩배나무죠. 그래서 콩배나무의 열매는 정말 배나무의 열매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배나무의 열매하고 똑같은 구조를 하고 있고, 이 콩배나무의 열매도 마찬가지로 식용을 하는 거죠. 식용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배의 열매하고 똑같은 열매가 맺히는데, 다만 그 크기가 콩알만큼 작다. 그래서 콩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콩배라고 하는데, 이 콩배하고 아주 비슷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위봉배라고 하는, 요거 아주 만나기 어려운 나무가 바로 위봉배이고, 그 위봉배 나무 앞에다가 또 개자를 붙인 개위봉배라고 하는 정말 특이한 열매를 가지고 있는 요 나무들이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요 콩배나무를 공부를 하면서 콩배나무하고 열매가 거의 비슷해서 참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이름도 다르고 또 이렇게 보면 학명도 다릅니다. 학명도 다르고 이름도 다른 위봉배하고 개위봉배까지 오늘은 요 콩배나무 종류들을 살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콩배나무의 열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콩배나무의 열매를 보면 열매가 까맣게 익었습니다. 까맣게 익었는데, 우리가 시중에서 사 먹게 되는 배나무, 이 시중에서 사 먹는 이 배나무는 열매가 황록색으로 익죠. 그래서 열매가 거의 노란색으로 익는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 시중에서 과일 가게에서 사 먹는 배는 노랗게 익죠. 노랗게 익는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열매의 크기는 지름이 6cm에서 15cm 정도로 열매가 아주 크죠. 열매가 크면서 노랗게 익는 것이 시중에서 사 먹는 배죠. 거기에 비해서 콩배는 열매의 크기가 1c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열매의 지름이 1cm 정도로 열매 크기가 아주 작으면서도 열매가 까맣게 익는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까맣게 익는데, 이 열매 모양이 공처럼 동그랗죠. 공처럼 동그랗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콩배나무입니다. 그래서 콩배나무는 열매의 지름이 1cm 정도이면서 열매가 공처럼 동그랗게 익는다 하는 특징을 가진 것이 콩배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배나무 앞에다가 위봉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이 위봉배나무는 열매의 지름이 16mm에서 22mm로 열매 크기가 조금 전에 콩배가 1cm 정도 되었는데 반해서 위봉배의 지름은 22mm로 2배 정도 된다, 그런 뜻이죠. 2배 정도 되는데, 열매 모양을 보면은 동그란 공 모양인 것도 있고, 이렇게 길쭉한 타원형인 것도 있습니다. 타원형인 건데, 한자로는 타원형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길둥근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타원형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길게 둥글다 해서 길둥근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길둥근꼴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은 배나무 앞에 위봉자를 써서 위봉배라고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개위봉배는 보면은 열매 모양이 이렇게 도란형이라고 하죠. 한자로 도란형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곡꿀 달걀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달걀을 곡구로 세워놓은 듯한 그러한 곡꿀 달걀꿀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은 위봉배 앞에다가 또 개자를 붙여줍니다. 개자를 붙여주는데, 개위봉배도 조금 전에 보았던 열매 크기가
2배 정도 되죠. 콩배의 2배 정도 돼서 열매 크기가 16mm에서 22mm 정도 된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콩배의 열매는 10mm 정도, 1cm 정도인데 반해서 위봉배나 개위봉배는 16mm에서 22mm로 열매 크기가 콩배나무의 2배 정도 된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 열매를 증거물로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사진을 찍었는데 열매를 자로 재보니까 여기가 0점이 있고 여기가 1cm이고 여기가 2cm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서 보면 21mm가 조금 덜 되는 이러한 2cm, 지름이 2cm 근처에 있는 이러한 열매가 바로 이게 위봉배입니다. 마찬가지로 개위봉배의 크기도 요거하고 똑같은데 개위봉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까맣게 있게 됩니다. 까맣게 있게 되는데 요 열매 크기를 한번 제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요거 지금 여기에 콩배가 달려있는 콩배나무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가지가 있고 가지 끝에 이렇게 콩배가 달려있는데 요 콩배나무에 제가 위봉배의 열매를 하나를 따와서 같이 두 열매의 크기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비교를 해보았더니 여기 보면 콩배는 이렇게 지름이 1cm 정도인데 반해서 위봉배는 지름이 2cm 정도로 2배 정도로 크다 하는 것을 이 사진에서 확실하게 구별이 됩니다. 두 개를 같이 놓고 보면 금방 구별이 되는데, 사실 우리들이 현장에서 이 열매를 딱 만나 봤을 때 보면은 사실 요것만 딱 보면은 저거 그냥 콩배련이 하고 그냥 지나가게 되는데, 이 식물에 대한 식견이 높아지고 보는 눈이 업그레이드가 되다 보면은 요 업그레이드된 눈으로 보면 이것이 저거 콩배보다 훨씬 큰 열매가 달려 있네 하고 바로 느낌으로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위봉배는 크기가 크다, 그리고 개위봉배도 마찬가지로 크기가 크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곡꿀 달걀 꿀이면은 위봉배 앞에다가 개자를 붙여줘서 개위봉배라고 불러줘야 됩니다. 그리고 꽃이 피었을 때 보면 이 위봉배는 배나무 앞에 위봉이라고 붙은 요 위봉배는 보면은 요게 암술대의 숫자가 지금 2개 내지 3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위봉배는 이렇게 2개 내지 3개, 여기 지금 3개의 암술대를 가지고 있는데, 콩배를 보면은 콩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콩배도 암술대의 숫자가 2개 내지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콩배나 위봉배나 개위봉배나 요 세 종류의 콩배 종류들은 보면은 콩배, 위봉배, 개위봉배는 모두 다 암술대가 2개 내지 3개를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 배나무는 암술대의 숫자가 4개 내지 5개다.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4개의 초록색의 암술대를 가지고 있고, 이거는 5개의 암술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5개의 암술대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요 아래에 씨방,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 부분에 밑씨가 지금 요 숫자만큼 이렇게 5개가 들어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열매로 자라서 열매로 익게 되면은 그 속에 들어있는 씨앗의 숫자가 조금 전에 암술대의 숫자가 5개였기 때문에 씨앗의 숫자가 5개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5개가 되는데, 콩배나 위봉배나 개위봉배는 암술대의 숫자가 2개 내지 3개이기 때문에 여기 요 부분에 밑씨의 숫자가 요 사진에서는 요 속에 2개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나중에 열매가 익게 돼서 열매 속에 들어있는 씨앗의 숫자를 보면 이렇게 2개밖에 안 들어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콩배나무인데, 마찬가지로 위봉배도 암술대의 숫자가 3개, 여기 사진에 3개밖에 없는데 암술대의 숫자가 2개 내지 3개이기 때문에 요 속에 들어있는 요 사진에서는 3개이기 때문에 여기
요 부분에 들어있는 요 미씨의 숫자가 3개다. 그래서 나중에 씨앗을 맺었을 때, 열매를 맺었을 때 열매 속에 씨앗은 3개가 들어있다 하는 것이 바로 위봉배입니다. 그리고 개위봉배도 마찬가지죠. 개위봉배도 암술대의 숫자가 2개 내지 3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씨앗이 미씨가 2개 들어있다. 이 사진에서는 2개가 들어있다 해서 나중에 열매에서 2개의 씨앗을 갖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 배나무 종류들은 여기 보면 암술대가 있고, 요 아래 여기 사진에서 보면 여기에 암술대가 있고, 옆에 수술대가 있고, 여기 꽃잎이 있는데, 이 꽃잎하고 수술대가 다 떨어지고 나면 이런 모습이 남게 되겠죠. 이런 모습이 남게 되는데, 여기에 요 부분, 지금 요 동그랗게 보이는 항아리처럼 보이는 항아리나 독처럼, 독이나 항아리처럼 보이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들은 한자로는 화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한자로 화탁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꽃턱이라고 하고, 여기 요 부분, 요 동그랗지 않은 요 부분은 바로 이 꽃받침이 달려있던 꽃받침통이 됩니다. 꽃받침통이 되고, 이 꽃턱이 있는데, 이 꽃턱하고 꽃받침통이 나중에 점점 요 꽃잎하고 수술대가 다 떨어지고 나면 요 두 부분이 꽃턱과 꽃받침통이 점점 크게 자라서 이것이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돼서 이렇게 열매가 되게 되는데, 이러한 꽃턱이 자라서 열매가 된다 하는 것은 배나무 종류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콩배나무도 마찬가지로, 콩배나무도 이렇게 보면 요 부분, 항아리처럼 보이는 요 부분이 점점 자라서, 요 꽃턱하고 항아리 부분이 점점 자라서 요 꽃턱과 꽃받침통 부분이 점점 자라서 나중에 이렇게 열매가 돼서 까맣게 익는다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봤던 배나무하고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위봉배도 마찬가지로 요 부분이 꽃턱 부분이 자라서 열매가 되는 거죠. 꽃턱하고 꽃받침통이 자라서 열매가 되는 건 똑같습니다. 여기 개위봉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있게 되는데, 이렇게 열매가 있게 되는데, 이 배의 열매를 우리들은 이것을 이과라고 하죠. 여기 보면 배의 열매를 우리가 이과라고 하는데, 한자로 이렇게 이과라고 하는데, 요 이자는 백꽃 이자, 이화여대 할 때 이자가 바로 요 이자를 쓰는데, 백꽃 이자의 과일, 열매를 가지고 있다 해서 이과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배 모양 열매라고 합니다. 배 모양 열매라고 하는데, 이 열매를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열매가 동그란데, 이게 지금 콩배입니다. 콩배의 열매인데, 콩배의 열매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생겨 있는데, 이게 배 모양, 배의, 우리가 시중에서 팔고 있는 배의 열매하고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배 모양 열매라고 했는데, 그 시중에서 팔고 있는 배와 똑같이 시중에서 팔고 있는 배를 우리가 사가지고 깨끗이 씻은 다음에 껍질째 우리가 입에 딱 깨물어 먹게 되면은, 요 열매의 껍질이 상당히 얇죠. 얇은 열매 껍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배죠. 배의 열매는 얇은 열매 껍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콩배도 마찬가지로 같은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얇은 열매 껍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열매 껍질 속에는 달콤한 액즙이 많이 들어있는 열매살이 있죠. 한자로는 과육이라고 하는 열매살이 들어있고, 그 열매살 속의 가운데에는 씨앗이 들어있는데, 씨앗의 숫자는 암술대의 숫자하고 똑같이 요게 2개가 있었으면은 씨앗은 요 속에 들어있는 씨앗은 2개가 들어있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배 모양 열매인데, 여기에서 사진에서 보면은 좀 다른 과일들의 열매하고 다른 것이 바로 이렇게 하얀 점들이 많이 죽은 개처럼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하얀 점들을 우리들은 한자로는 석세포라고 합니다. 석세포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돌세포라고 하는데, 이 돌세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를 깎아서 먹을 때, 배를 깎아서 먹어서 과육을 먹으면 과육이 아삭아삭하면서 달콤한 과즙이 많이 나오는 그 과육, 열매살을 먹다가 보면은 입 안에 까슬까슬하고 오돌오돌한 뭔가가 씹히는 것이 그게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속세포입니다. 속세포, 우리말로는 돌세포라고 하는 그러한 속세포를 열매살 속에 가지고 있는 이러한 열매를 우리들은 배 모양 열매라고 하죠. 그래서 배의 열매도 보면은 우리가 시중에서 사 먹는 배도 보면은 열매 껍질에 이렇게 하얀 점들이 이렇게 타닥타닥 많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속세포, 돌세포이고, 콩배나무에도 이렇게 하얀 점들이 있는 것이 속세포이고, 마찬가지로 위봉배에도 하얀 점들이 속세포, 돌세포이고, 개위봉배에도 이렇게 하얀 점들이 많아서 이러한 속세포를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러한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 나무 모두 열매를 식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식용을 할 수 있고, 이 열매를 우리들은 배 모양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